치료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 재발하거든요. 심각한 경우에는 괴사가 된다던가. 그렇게 겁나면 하지 마세요, 그냥. 입시 덕후 성상담소 2탄 핏 쇼프인과 입시 덕후! 모르고 위험하게 하는 것보단 알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100배 나은 법. 입시 덕후는 후원들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겠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쇼프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성 1타 강사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이번에 나눠볼 주제는 10대들이 생각하는 성관계입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문들이 어떠할지 걱정도 되고 10대들의 성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텐트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렇게 안 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내 몸의 컨디션에 의해서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나중에 관계를 할 때 발기가 안 되느냐? 전혀 아닙니다. 아마 그게 걱정돼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사위를 할 때 너무 빨리 사정한다면 성관계를 할 때도 사정 시간이 빠를까요? 친구한테 야 나 등 좀 긁어줘라고 했어. 어딘지 친구는 한참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긁어요. 바로 가운데 차서 긁죠. 이게 자위예요. 성관계는 옆길로도 샜다가 이쪽으로도 갔다가 잠깐 지름길로도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성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감동 포경인데 성관계를 해도 될까요? 감동 포경이라는 게 밖에는 표피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잉처럼 있는 그거를 말을 하는 건데요. 이게 너무 심하게 되면은 피가 안 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각한 경우에는 괴사가 된다던가 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병원부터 빨리 가서 괜찮은지를 체크하는 게 1번이고요. 이게 있다고 성관계를 못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청소년기 때 여성은 자궁이 성숙하지 않아서 성관계를 가지면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자궁의 측면으로 본다면 2차 성징이 일어난 뒤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 성관계만 놓고 따졌을 때는 상관은 없죠. 근데 마음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관계는 마음의 후유증이 무조건 남고 마음의 합병증이 무조건 남습니다. 아닐 것 같잖아요. 진짜 남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10대 때 하던 놀이가 20대 때 재미가 없고요. 20대 때 하던 놀이가 30대 때는 재미가 없거든요. 10대 때 성관계를 하면 나중에 40대가 되잖아요. 성관계에서는 만족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곳에서 쾌감을 느낀다던가 과한 행위를 해서 쾌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 때에 맞는 관계를 해라. 성인이 된 후에 여자인데 자위를 하면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 뭉개져요. 이유가 있을까요? 뭘로 자위를 했는지가 사실 궁금하기는 한데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삽입하는 식의 자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자궁이 움직이면서 장을 때립니다. 내가 소화가 좀 잘 안 되거나 변을 못 본 지 좀 오래됐다? 너무 깊게 건드리는 자위나 관계는 안 하시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유통기한 1년 지난 콘돔을 사용했는데 임신이 될 수도 있나요? 근데 1년이 지났으면 콘돔이 아니더라도 안 쓰고 안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밀봉 포장이 되어 있는데 감염이라던가 라텍스 제제가 어떻게 손상이 됐을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콘돔은 사용하지 마세요. 콘돔을 쓰고 나서 물풍선을 만들어서 구멍이 뚫렸나 안 뚫렸나 확인해야 한다는데 사용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를 믿고 사용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물풍선을 안 하더라도 정액을 이렇게 좀 짜서 새지 않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관계에서는 콘돔을 사용하고 두 번째 관계에서는 콘돔을 안 써서 사정을 하진 않았는데 이게 위험한 거라던데 진짜인가요? 쿠퍼액 자체에는 정자가 섞여 있지 않아요. 정액이 나오는 길, 쿠퍼액이 나오는 길 자체가 다른데 같이 지나가는 길이 하나 있죠. 바로 요도. 이전에 정액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여기 다시 쿠퍼액이 나오면서 남아있는 정자를 갖고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정이라면 쿠퍼액만 나오니까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사정을 했었다? 그럼 사정을 안 해도 관계 중에 나오는 오염된 쿠퍼액에 의해서 임신이 가능하죠. 무조건 콘돔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피임약이 여자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던데 정말인가요? 여자의 몸에 안 좋다라는 말이 참 애매하거든요. 자동차도 교통사고 생각보다 많이 나고 비행기도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타잖아요? 장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피임약도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리전 증후군이 있거나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양이 많거나 이걸 다 없앨 수가 있고요. 피임약에 따라서는 여드름이 치료가 되는 약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따져서 사용을 하는 거지 단점만 볼 것이 아니다. 약이니까 생기는 부작용은 속이 좀 안 좋거나 머리가 좀 아프거나 안 먹던 약을 먹어서 생기는 부작용 이런 게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좀 심한 분들이 있어요. A라는 피임약을 먹었더니 아프다. 그러면 B라는 약을 아니면 C, D, E, F, G 바꿔가면서 먹으면 되는데 맞는 약을 찾으시면 되고 처음부터 난 잘 찾고 싶다? 전문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피임약처럼 화학적으로 인체에 작용하는 방법 말고 콘돔처럼 물리적이거나 부작용이 덜한 피임 방법은 없나요? 페미돔 이런 게 여성형 콘돔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기가 꽤나 불편합니다. 10대들이 사용하기에는 더 힘들 것 같아서 남성용 콘돔을 잘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10대 분들은 가임력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적극적인 피임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비가임기에 콘돔을 끼고 질외사정을 천천히 해라. 3콤보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최대한 안전한 피임을 하려고 하시고요. 콘돔의 실패 확률이 2%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돔만 다 믿으셔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돔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 콘돔 말고는 없습니다.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남자가 사정을 안 하고 참으면 무조건 임신이 안 되나요? 그쵸. 이게 첫 번째 관계라는 전제 하에 가끔 이렇게 얘기하거나 질문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둘이 알몸으로만 있고 다 했대요. 그냥 임신이 되나요? 막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겁나면 하지 마세요. 그냥 손만 잡아요. 그냥. 남자친구와 첫 경험을 했는데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처음엔 엄청 아프다던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우리가 첫 경험을 하면 처녀막이라고 하는 이 막이 손상이 되잖아요. 처녀막에는 신경세포가 없어요. 처녀막 밖에는 질이 상처를 입어서 아픈 거거든요. 근데 경험이 없는 분들은 흥분을 하거나 준비가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을 하는 것 뿐이거든요. 질문 주신 여학생분은 본인이 충분히 흥분을 잘했던 상황이지 않을까. 남자의 경우 관계 때 술을 마시면 발기가 안 될 수도 있다던데 맞나요? 술이라는 건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올렸다가 더 많이 마시면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술 마시고 맞거나 넘어져도 덜 아프거든요. 이렇게까지 마시나? 10대들이 조금 마셨을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이 수준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발기도 잘 안 되고요. 사정까지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은 성관계 후에 꼭 소변을 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근데 10대들이 참 많은 걸 안 해요. 딱 하나 방광염하고 관련돼서는 소변을 보면 도움이 되기는 하거든요. 관계를 할 때 항문이 가까이 있잖아요. 항문에 있는 대장균이 요도를 통해서 방광으로 들어가면 생기는 게 방광염인데 방광염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광을 깨끗하게 비워버리는 거예요. 방광염이 예방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맥락인데요. 다른 거랑 상관없고 성병이랑은 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임신 테스트기는 관계 후 며칠 뒤에 사용해야 관계날에 대한 임신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사실 알 수는 없어요. 배란기 전에 5일 이내에 관계를 하면 이때는 다 임신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중에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배란일이 중요하거든요. 배란이 되고 2주 후가 생리예요. 이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리 예정일이 지난 다음에 테스트를 하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생리 중에 질내사정을 해도 임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 맞나요? 정확한 거는 가임기에는 질내사정을 하면 임신이 되는 거고요. 비가임기에 질내사정을 하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생리 기간에는 임신이 된다 안 된다로 나눌 수는 없고요. 근데 생리 기간이 길고 주기가 짧은 사람은 생리 끝물이 가임기에 겹쳐지게 됩니다. 가임기 비가임기를 꼭 계산을 하셔야 돼요. 질내사정을 했는데 샤워로 안쪽을 닦아내면 임신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성인들도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정자는 진짜 빠른 속도로 자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땅 사정을 하자마자 한 5초 안에 이걸 막 닦아낼 수 있다? 이러면 가능한데 불가능하죠. HIV 같은 성병은 걸리면 완치가 없다던데 다른 성병들도 그런가요? 완치가 되는 것도 있고요.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치료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헤르페스. 한 번 걸리면 평생 재발하거든요. 재발할 때마다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면역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증상이 안 나타나고 복균만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입에 헤르페스가 있는 경우 모르고 있다가 구강성교를 한다? 외음부에 접촉하면 외음부 헤르페스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평생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성관계는 신중하게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여자친구와 성병 검사를 받아보려고 해요. 혹시 돈이 많이 들까요? 우리나라에서 성병 검사는 보험이 됩니다. 몇만 원 정도거든요. 막 엄청 비싸진 않아서 해보는 거 괜찮죠. 청소년 성병 검사에도 보호자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한가요? 법적으로는 13세 이상이면은 부모님의 동의 없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끼리 성관계할 때 항문으로 하면 치질에 걸리나요? 마지막 피날레가
일단 치질은 안으로 들어가서 걸리는 게 아니고요. 안에 있는 게 나오면서 걸리는 거거든요. 안에 있는 혈관이 딱딱한 변이 밀어내니까 혈관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걸리는 게 치질이에요. 근데 항문성교는 나오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거니까 치질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찢어질 수는 있어요. 구독해라 후! 두 번째라서 그런지 저도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성관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오는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진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고 이왕 할 거라면 피임과 성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했으면 또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시간이 지나면 안 보니까 그럴 때는 쇼프인과 채널로 살포시 넘어오셔서 입시 덕후 채널 쇼프인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